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산의 해안라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해안라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보셔야 되냐, 과거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송 들으시고요. 제 방송은 미래를 보는 방송이다. 그래서 제 방송의 모토는 과거에 있고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만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생겼을 때 이 자동차를 왜 만드냐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 포드를 다 비난했습니다. 바보라고. 기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왜 만들어? 누가 사냐? 그러나 자동차는 대중화되었고, 스마트폰, 휴대폰, 이거 왜 만드냐 그랬죠, 사람들이. 왜 집에 전화기 다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이 비싼 물건을 만드냐? 너는 바보다 이랬지만, 다 나중에는 전 세계 국민들이 스마트폰, 휴대폰은 일상화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전기자동차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이 모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는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기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군지가 없어집니다. 학군지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없어져요, 여러분들. 몇 년 지나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에, 그리고 초등학교 가까운 지역에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그게 대장됩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고 비대면 사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학원에서 골방에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방식이 이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규칙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외워서 그 문제를 푸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뻔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이면 그 유튜버가 성공하겠습니까? 새로운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뻔한 음식,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왜 이것이 상품 가치가 되겠습니까? 상품 가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댓글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멤버십도 가입했지만 제가 댓글을 가급적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종부세, 재산세도 보유세도 일회성이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강남 압구정 1등이 된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조정지역이 어떻게 된다. 부산 전체적인 조정지역이 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도 마찬가지고, 그 폭락장 속에서 제가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가는 급등할 것이다. 미리 다 알려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할 때 1회에 거치지 않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최소한 여러 번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로 전개를 하니까 그 부분들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산 해안라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서울 아파트 파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이미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원래 서울 아파트는요, 2019년도 12월 달에 종료가 돼야 됩니다. 이 상승 파동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1년 정도의 2020년 12월에서 그 전후로 해서는 다시 또 미약하게 올라가는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2021년 12월까지 마이너스 15% 정도 조정,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입지 아파트는 더 올라가는 입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입지의 아파트는 마이너스 15%까지 최대 조정받을 수 있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나왔던 것이 코로나 사태죠.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에서 중저가 아파트들을 필두로 해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현금 가치의 폭락이다, 제로금리 시대다, 그것들을 이미 발표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월가에서 FOMC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말이 가면서 10월달, 11월달 이 사이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압구정 현대가 서울 아파트의 대장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한강변 아파트들이 중심이 된다. 학군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그랬죠. 학군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체가 없어져요. 조망으로 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망으로 하고, 거기에 필수적인 건 뭡니까? 역세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다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있으면 좋다. 그래서 학군지가 아닌 한강 조망권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다 초등학교들이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그냥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학군지가 되는 겁니다.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2019년도 9월 되기 전에 제가 미리 다 알려드렸죠. 여기서부터 대세가 상승한다. 그리고 대세 1파동에서 소파동 1파동에는 언제까지 마무리된다고 했습니까? 10월달, 11월달. 여기서 딱 끝나고 이제 조정파동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2파동 조정부터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양극화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세 1파동의 소파동, 대세 5파동 중에 지금 1파동 중에서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데 2파동 조정부터는 무엇이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해안라인의 내륙의 아파트가 양극화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이거 수십 번.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파동, 3파동, 4파동에서는 미약하게 움직인다. 여기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피날레를 5파동에 찍게 된다. 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하고 경로가, 부산 아파트는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로가 다 달라요. 왜 경로가 다릅니까? 이유가 딱 하나죠. 대등수치가 다른 겁니다. 대등수치가. 기간이 달라요. 기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레인지 자체가 다르고 변동률도 다릅니다. 목표치도 다 다르고. 그래서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해안라인의 아파트들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의 시세의 80%까지 근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미풍이 너무 미쳤다. 제 방송은 항상 이 말이 안 된다, 미쳤다, 뭐 또라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대응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재를 말하는 방송이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 사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왜 급등을 했습니까? 2005년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아파트뿐만, 제주도 집값, 땅값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올라갔어요. 근 11년 동안 대세파동이 움직였습니다. 제주도 혼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아파트들, 다른 지역에 있는 땅값하고 집값은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주식은 대세 폭락장 만나게 되면 모든 주식들이 다 폭락합니다. 그 중에 한두 개 그 중에 한두 개는 폭등하는 뭐 주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찾기라고 했죠. 여러분,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은 항상 그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위험자산으로 안 가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시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조정받으면 또 한쪽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제주도 아파트는 집값은, 땅값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등을 계속했고, 여기서 보시면 또 앞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아파트 나오죠. 지수를 보니까 또 2015년 말까지 2016년도까지 또 급등을 합니다. 2012년도부터 또. 그래서 근 11년 동안 제주도의 땅값과 아파트, 주택값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났던 신조어가 제주도의 땅 부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땅은 200배, 300배가 올라갔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던 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값이 올라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의 최고의 관광지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외부 사람들, 육지인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투자가 시작된 이후부터 2005년부터 땅값과 집값은 급등을 했는데 근 11년 동안 장기간,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인지 중기인지 단기인지 부동산에서 보면은 뭐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있지만 저는 뭐 적당하게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16년도 1분기에 꼭지를 치고 나서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가격, 매매가격 변동률이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2008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지에 대한 배척 문화입니다. 네, 여기서는 제주도는 섬이죠. 그리고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에 대한 배척 문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뜨내기 손님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냥 바가지 씌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살러 내려가면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육지 사람들에 대한 배척 문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도부터 제주도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주도로 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들은 부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제가 이 파동하고 대등수치 그리고 기강 그리고 전체적인 부산에서 차지하는 관광에 대한 중요도를 봤을 때는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제주도에 살아서는 우리 봤죠. 부산은 외지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배척 문화가 없어요.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경쟁이라기보다는 담합이 일상화된 섬이라는 거죠. 도시라는 거고 부산은 경쟁체제가 이미 꾸준하게 이루어진 체제고 그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뭐 상공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수많은 관광지들이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 부산가 관광으로서의 메카가 됐냐. 저는 동남아에서 3대 손가락에 드는 메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요소가 딱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저는 부산에 있는 주거지 특히 해안라인 쪽은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장기간 제주도가 11년이 걸렸어요. 바닥에서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부산은 이제 지금 시동을 걸었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장기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항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한 5, 6년 걸리잖아요. 빨리 만들어도 6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이후 상황까지도 저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성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보시니까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안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잘 닦여진 뭐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네, 그리고 제반 시설들이 잘 갖춰진 도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서 보시면 해운대였죠. 여기서 보시면 광안리죠. 해운대 광안리는 현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관광객이 그냥 성수기처럼 평일에도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언젠가는 또 집단 면역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습니까? 보복성 소비심리, 보복성 관광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해운대 뭐 이쪽은 동백섬입니다. 이 마린시티가 보이는 거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송도.
송도가 있죠.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는 저는 이제까지는 제한적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수요들은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해안 라인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서 어떻습니까? 네, 소비액도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집가 변동률도 저는 내륙과 해안 쪽의 집가 변동률이 저는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2년 정도부터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전에 제주도가 1등이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핫플레이스 지역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으로 10년간은 부산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 해안 라인이.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신공항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어요. 항공화물, 물류라는 측면하고 그다음 관광객에 대한 수용입니다. 국제도시가 돼야지 지금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는 물류 이 부분이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경남권 여기서 있는 기업들 많은 뭐 조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항공화물로 수용 그리고 환족하려면은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관광객, 국제관광객들을 우리가 최소한 1년 1년에 12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항공이 필요하다. 국제 관광 항공이 필요하다. 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공에 필요한 우리가 물류는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모여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공항에서부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밥을 먹어. 그리고 이제 뭐 도시를 관광하게 가게 되면은 보통 2박 3일에 부산에 관광하시는 분들 서울에서 많이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5, 60만 원 씁니다. 부산에 관광하러 오는데 여기서 뭐 저축하러 옵니까? 돈 쓰러 오지. 마찬가지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 관광하러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와 관광이라는 이 2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것을 잘 잡은 것이 어디냐? 벤치마킹을 저는 여기가 주부국제공항입니다. 네, 이 주부국제공항이라는 이 공항을 국제공항을 통해서 엄청난 지역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공섬유의 일군 경제 통합 공동 브랜드 결심을 나왔다. 그래서 나고야에 있는 일본의 3대 도시인데 나고야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은 정부가 반대를 했죠. 계속. 근데 첫 해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민, 관광을 필요로 한 지역민하고 기업을 묶는 매개 역할을 하는 국제항공 화물 거점이 되어버렸고 인근 지역 인프라 확충,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십니까? 당초 예상이 인공섬을 지으면서 2006년 7월보다 1년 5개월 앞당겨서 개항을 했다는 겁니다. 인공섬을 지으니까 빨리 개항을 했다는 거죠. 인공섬. 그리고 공사 금액도 감소시켜서 당초에 7,680억 원, 우리 돈으로 6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섬으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950억 엔, 그러니까 4조 7천억 원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이 6조 1,44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인공섬으로 돌려버렸죠. 매립을 통해서 공항을 만들자. 그래서 이 매립을 통하니까 집안치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절감했다. 4조 7,6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공사비 절감이 22.5%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해야 된다는 저 얘기도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부국제공항이 가진 의미는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왜? 공항부터가 관광 수요를 빨아들이는 관광지로 만드는 겁니다. 환적화물이라든가 항공화물은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해서 공항비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공항에 지불해야 될 돈도 필요하고 공항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도시에 들어가서 엄청난 많은 돈을 또 써야 됩니다. 관광비.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엄청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부국제공항이 여기서 보시면은 흑자를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연간 이용객이 1,200만 명이 된 겁니다. 기업에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 물류가 발달돼 있잖아요. 가서 먹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항공화물을 통해서 빨리 물건을 바다 밖에다 받기에는 이런 물류의 중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객이 유입시키면 되죠. 그 사람들은 저축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 관광객이 300만 명이 유치하고, 이미 2007년도에 흑자 전환인데 2010년에 흑자 전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털었습니다. 공사비를 이미 3년 만에 다 털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어떻습니까? 누적 손실까지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네. 화물과 물류, 이런 부분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물류라는 것들은 기업의 활성화가 되겠죠. 예,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조금 꼬이는데 이 부분들을 잠깐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한번 볼게요. 미래.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는 미래죠. 미래. 자, 여기서 지금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인데 가덕도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공항을. 여기서 왔다 갔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을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1호선과 연결시켜야 되죠. 여기서는 또 다리를 하나 만들고, 그러면은 이쪽에 뭐 창원 쪽이라든가 거제 이쪽으로 다 물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여기서 1호선을 바로 연결시켰었습니까? 1호선을 연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버리면은 다리도 만들고 철로를 만들면은 1호선, 현재는 다대포에 있는 1호선을 이렇게 연장시키면은 이용객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용객들이 1200만 명 정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부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동남아에서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그 모든 곳 중에서도 1등이 돼야 됩니다. 1등. 부산이 관광이 1등이 돼야 됩니다. 부산은 기업에 대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고용률이 증가한다거나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효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 몇 개 들고 와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을 유동인구를 늘리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광객으로 유치시키면 된다. 관광객. 다 먹고 살아요. 그렇죠. 관광객. 이걸 폭발적으로 증기시키랍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1등을 만들어라. 동남아 1등 관광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1호선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가덕도의 상가가 갖고 언제 만들 거냐? 비용 측면에서 이건 인공섬을 만들자는 겁니다. 인공섬을 만들어갖고 비용을 코스트를 절대적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네, 코스트. 비용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죠. 전통적인 입지에 보시면은 여기서 광안리, 해운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해운대 비치도 있고, 여기는 전통적인 강호고, 여기 광안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쪽은 있죠. 기장 쪽. 호텔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기장 쪽을 1번, 2번 만들고,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5, 6도, 이쪽도 만들고, 3번도 만들고, 태종대도 만들고, 태종대도 4번 만들고, 여기서 송도, 이거 만들죠. 송도 5번 만들고, 특히 다대포. 사하구도 이제는 좀 발전해야 되잖아요. 사하구에서 여기는 다대포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송도하고 영도하고 오륙도하고 기장의 차이점이 뭐죠? 여기는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교통,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든다. 이러면 개발시킨다 그러면은 천혜의 자연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섬을 만들어야죠.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을 반드시 종착역을 여기서 만듭니다. 종착역을 여기서 만들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지금 주부국제공항처럼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1년 만에 흑자 전환하고 3년 만에 여기 들어간 돈을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부산은 동남아 최고 1등 관광지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지가.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쪽하고 내륙 쪽하고 관광지가 있는 이쪽 해안라인 쪽하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관광객의 유입이죠. 유동인구의 유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학군지 자체가 의미 없어요. 학군지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서울도 없어져요. 학군지는 없어집니다. 부산도 학군지 없어져요. 의미 없어요. 창의성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가 만든 규칙에서 사는 시대지 남들이 만드는 규칙에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들이 만드는 공식에서 문제 푸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라인 쪽에 조망이죠. 아파트도. 거기에 지하철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 있는 곳이 1등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강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기서 작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를 이끌어냅니까? 관광이란 수요입니다. 관광이란 수요. 지역 경제가 먹고 가는 이 수요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가가치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부가가치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류만 한다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관광객이 유입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부국제공항도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여기서는 부가가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요인들은 결국에 인류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네, 그리고 저는 부산과 서울,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핵심지가 저는 부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부산이 될 거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